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닭가슴살과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근육을 키우고 싶을 때 닭가슴살과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걸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유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포도당과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비만이 된다.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인슐린의 분비를 줄여야 된다. 여기까지가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혹은 아예 분비되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된 게 문제인 거지 인슐린 자체가 나쁜 호르몬은 아닙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이 체지방만 저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합니다. 글리코겐은 근육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로 주로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글리코겐이 부족하게 되면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고, 운동을 억지로 하더라도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아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수 있도록 돕는 인슐린이 부족하니까요. 자, 피하지방을 줄여서 날씬한 몸매가 되려면 운동으로 근육을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명해졌을 때, 보디빌딩을 하는 쪽에서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심하게 제한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고,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인슐린이 탄수화물에만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백질과 지방에도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 단백질은 인슐린의 분비량을 늘리는데 지방은 인슐린의 분비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계란으로 한 실험이 대표적인데, 계란의 흰자는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계란의 노른자에는 지방이 포함되어 있죠. 계란에서 노른자를 제외하고 흰자만 먹은 경우와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먹은 경우를 비교해 봤더니,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먹었을 때가 인슐린 분비량이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지방을 함께 먹으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글리코겐, 근육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글리코겐이 저장되고 단백질이 근합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슐린이 필요한데,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의 재료가 되면서 동시에 인슐린의 분비를 유도하고,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되면서 동시에 인슐린의 분비를 유도하는데, 지방은 오히려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니까 이론상으로는 지방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먹는 게 근육 발달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이때 먹는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비만이 되니까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야채,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 함량이 낮으면서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닭가슴살과 야채, 과일을 먹는 닭가슴살 샐러드가 가장 좋다는 결론이 되죠. 이것 때문에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샐러드를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같은 보충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더 있다고 체감하는 이유가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만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을 먹지 않거나 보충제를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어디까지나 근육을 1g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과일, 야채, 현미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거나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도 탄수화물 과잉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백미,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으면서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으로 문제가 되죠. 탄수화물 과잉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대량으로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서 비만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정제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탄수화물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정제 지방과 정제 단백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충제라고 부르는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을 쉽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돼서 나온 제품이죠.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도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몸에 단백질이 과잉 공급되면서 단백질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인슐린의 대량 분비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과잉으로 건강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걸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인슐린이 대량 분비돼서 체지방이 늘어난다고 해도 운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체지방을 소모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보다 운동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체지방이 늘어나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먹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비정제로 바꾸기만 하시고 이걸 굳이 부족하게 먹지 않는다면 지방으로 줄어드는 인슐린의 분비는 비정제 탄수화물이 충분히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비정제 음식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게 다이어트에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먹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보조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근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근육과 단백질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